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를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2월 25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 암호화폐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3월 첫째 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호재를 업로드했습니다. 비체인, 이오스, 시바이누, 샌드박스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눌러서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3월 둘째 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앵커입니다. 앵커는 웹3에서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멀티체인 도구와 노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사양 데이터 센터에 여유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제공자는 여유자원을 수익화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을 제공합니다. 앵커는 POUW의 작업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시 함수를 푸는 것이 아닌 단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채굴이 가능합니다. 앵커는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서 멀티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블록 사이즈를 줄이고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메인 체인과 동기화해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대기업보다 합리적인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블록체인들과의 활발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는 RPC, API, SDK, 스테이킹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플랫폼 내에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앵커가 최근 다양한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파트너십 체결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앵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 체결 목적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는 신뢰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데이터의 액세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앵커의 인프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 적용되어 블록체인 데이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대해서 앵커의 CEO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 총괄 책임자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앵커의 CEO는 탈중앙화와 웹3가 현재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 구축의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앵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세대 D앱을 구축하고 강력한 웹3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애저와 앵커의 결합된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양의 RPC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성능, 보안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애저 기반의 라우팅 솔루션을 활용해서 로드 밸런싱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프로세스를 더욱 확장하고 최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3일 앵커는 스토리지와도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체결의 목적은 체인스냅 서비스를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체인스냅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체인스냅은 최근 스토리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노드의 동기화로 인해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가 유지되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시되었습니다. 체인스냅은 이더리움, 폴리곤, BNB와 같은 네트워크에서 사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의 다양한 온디맨드 스냅샷을 제공해서 노드 배포를 크게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체인스냅을 통해서 스토리지와 앵커의 글로벌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고, 빠르고 신속하게 패키징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와 앵커의 CEO는 글로벌 시대의 웹3 기업에게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프로세스의 속도를 몇 배나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웹3 인프라의 가용성과 성능을 대폭 개선한
앵커와 스토리지이기에 의미가 있는 파트너십 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앵커는 텐센트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 체결도 함께 알렸습니다. 앵커는 이번 파트너십의 목적은 텐센트 클라우드와 웹3 인프라 솔루션을 함께 협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는 고성능 RPC 노드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 API 서비스를 텐센트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천 개의 디앱과 게임 등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노드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앵커는 바이낸스 랩스의 전략적인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래 볼륨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투자와 더불어 최근에 AI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앵커의 파트너십 체결사입니다. 다양한 파트너십의 체결을 통해서 앞으로 앵커의 성장성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클레이튼입니다. 클레이튼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크러스트에서 운영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주로 메타버스, 게임파이 등에 중점을 둔 플랫폼입니다. 메인넷을 구축한 코인으로 타 블록체인 대비 블록 생성과 확장 시간이 1초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한국의 디앱 프로젝트가 클레이튼 체인에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국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클레이튼은 한국은행 CBDC 모의 연구 사업에서 우선 협정 대상자에 선정된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한국은행은 파일럿 플랫폼에서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검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각 은행과의 CBDC 플랫폼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여기서 활용된 플랫폼이 바로 클레이튼이었습니다. 그만큼 클레이튼이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클레이튼이 조직 개편 이후 새로운 토크노믹스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KGP-6으로서 클레이튼 재단의 확장과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노믹스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세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클레이튼은 2월을 기준으로 TGE와 블록 보상을 합쳐서 총 110억 개가 발행이 되었고 이 중 31억 개의 클레이는 유통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블록당 9.6 클레이로 연간 3억 개의 클레이가 발행이 되었고 최근에 KGP-3의 통과로 블록 보상이 6.4개로 감소해서 현재는 매년 2억 개의 클레이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레이는 인플레이션과 리저브 등으로 인해서 투명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클레이튼 측은 이번에 토크노믹스 개선을 위한 토큰 리저브 소각을 제안했습니다. 노란색 음영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 현재 리저브 코인 100억 개 중 74억 개의 코인이 예비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KGP-6의 제안을 통해 예비 지갑에 보관된 리저브 코인 72억 개 중 73%인 52억 개를 즉시 소각하자는 제안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클레이튼 재단은 52억 개는 소각을 진행하고 나머지 20억 개는 클레이튼 가치 창출 준비금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억 개의 사용처는 클레이가 디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한 사례에 한해서 보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디플레이션의 사례가 없어 방치가 될 경우나 잔여 클레이가 남아있을 경우 20억 개의 클레이도 소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국 클레이튼은 재단에서 보유한 리저브의 70% 가까이를 소각하면서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인 투명성과 생태계 자원 관리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카운슬로 구성된 10개사는 리저브 소각에 찬성을 진행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중 수압 스캐너와 해시쿼크는 탈중앙화를 위한 재단의 결정을 지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협력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버넌스 투표는 28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결과는 3월 1일 이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10개의 GC가 찬성하였고 투자자들 또한 클레이튼의 성장을 바라고 있기에 무난히 제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클레이튼의 성장성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클레이튼 홀더분들께서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2017년에 만들어졌으며 지분 증명 방식인 POS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솔라나는 타 블록체인 대비 빠른 거래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토대로 디앱들의 생태계를 조성한 프로젝트입니다. 솔라나는 네트워크 탈중앙화와 보안을 유지한 채 높은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솔라나는 지분증명 방식에서 발전한 역사증명 합의 방식을 채택해서 트랜잭션 속도와 저장 공간의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8개의 핵심 기술을 통해 높은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상호작용 및 거래 수수료, 스테이킹, 거버넌스 참여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멜버른에서 열린 해커하우스 행사에서 웹3 폰인 사가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사가는 솔라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플래그십 안드로이드 폰으로 솔라나 모바일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솔라나의 공동 설립자는 모바일에서 웹3의 새로운 표준을 솔라나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가를 통해서 지갑, NFT, 디앱 스토어를 접속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기에 한국어도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솔라나페이를 통해서 솔라나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직불카드와도 연계되어 유틸리티적인 활용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사가폰은 사양과 외관이 확정되어 있고 솔라나 모바일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사가 출시를 앞두고 디앱 등록을 위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가폰에 대한 실체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사가폰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 게시가 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솔라나 모바일이 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NFT 민팅 앱인 민팅 프레쉬를 공개했습니다. 현재는 NFT를 생성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지갑을 연결하고 NFT를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민트 프레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자신의 NFT를 민팅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의 엔지니어링 책임자는 사가폰을 통해서 라이브로 NFT를 만들고 사진을 찍는 등 프리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프리뷰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앞서 디앱 구축부터 사전 주문을 고려할 경우 사가폰의 완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사가폰에 설치된 시드 지갑의 경우 하드웨어 자체에 개인키를 보유하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지문만으로도 트랜잭션 서명이 가능하고 이는 솔라나 페이에도 연동이 되어서 사용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가페이 이벤트를 통해서 선착순 1만 명에게 한정된 NFT 컬렉션을 제공하고 VIP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웹3를 맞이하는 최초의 모바일 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솔라나를 보유하신 분들은 솔라나 사가폰까지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